언제나 시장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는 의심과 확신 그 중간쯤에서 고민하기 마련이죠. 지금은 아직 의심에 대한 목소리가 더 많기 마련입니다. 일단 금요일장의 급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연속성을 띨 것인가가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양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1시간 사이에도 변동이 좀 큰 상황인데 시장 전략 김종일 위원과 함께 나누면서 개별 종목 이슈들까지 들어가 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꽤나 반가운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하나가 오랜만에 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 같아요. 자화전자. 금요일장 8% 뛰었고요. 오늘도 5% 이상 뛰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김 위원님께서 꽤나 많이 다루셨던 종목이에요. 저희 코너가 아니더라도 기존에요. 이 종목에 대한 뷰 어찌 보시는지. 네, 아마 이 종목의 정확한 고점은 아니었지만 3만 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추가 매력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이 종목도 이제 하락이 나타난 그런 양상인데 대부분의 호재가 이미 다 노출된 상황. 물론 확정적으로 회사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만 애플향 부품 추가라든지 이런 뉴스들은 다 이제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추가적으로 그 아이폰의 판매량이 급증하는지 정도. 네. 이런 정도가 아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확인 구간이다. 그러니까 소위 모멘텀을 움직였던 그런 구간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개연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소위 IT 세트에 대한 소구력이 떨어진다라고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매력도 과거처럼 높게 보긴 어렵다. 예전에 타겟 프라이스를 PER 10배, 12배 이렇게 놨다면 이제 그거보다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즈음에서는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3분기, 4분기에 이제 아이폰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이 정말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그때 다시 사도 늦지 않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IT 세트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 종목의 단기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어도 오히려 그때가 비중 축소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화전자에 대한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내놓고 나서 이게 일본에서 조금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 들리면서 긍정의 흐름이 조금 모이곤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4%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장중 상승폭 대비해서는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거에 저희 흥분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일단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신규 게임의 그 런칭 자체가 오히려 주가에 급락의 상황으로 왔고 공매도량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런데 올해 그 이후에는 순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매출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또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 업데이트 이후에는 아마 이익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리포트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약간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나타내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특성은 한두 게임 정도 성공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폭발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쉽지 않은 양상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동안 오딘 하나로 버티다가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그 새로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동사가 게임을 만들었다기보단 이건 이제 퍼블리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리싱에 대한 이익이 기여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7월 업데이트 이후에 과연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폭발적인 매출 상승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검증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꼭 팔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정체되거나 7월 달에 업데이트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반문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아마도 실적 발표 시즌, 그다음에 7월 달 업데이트가 나오는 그 시즌에서도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지금 지켜봐야 될 때다. 오히려 저는 추가 반등은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추가 반등의 여력은 조금 있으나 주의해야 될 점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시기에 임박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실지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지금 한 번 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자, 잔금 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한껏 올라간 종목 셀트리온이에요. 한 5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하반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포인트 첫 번째 열어봅니다. 셀트리온이 5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25%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뭐 나스닥 바이오, S&P 500 바이오가 견조했고 우리도 어찌 보면 시장 대비 이쪽이 좀 견조한 흐름인데 셀트리온의 상승, 본질이 뭔가요? 네,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셀트리온이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주가가 급등했던 본질이 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대비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보였을 때는 이 종목이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던 바이오시밀러 종목에서 벗어나서 신약 종목으로 거듭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한 것이었는데요. 네. 다만 그 신약 기대가 그 개발했던 백신의 품질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했고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처참한 하락이 나타났고 오히려 지수가 버텼던 구간에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본질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실적이 조금은 개선될 개연성.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가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좀 더 본질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일단 반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일 거고 네. 두 번째의 본질은 지수보다 더 빠진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은 너그럽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증시가 좋았던 구간에서도 별로 오르지 못했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최근에 꿈틀꿈틀거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고 최근에 또 학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온라인으로 하거나 미뤄졌던 그런 학회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런칭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이 아마 이번에 런칭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반등의 본질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본질로 회귀하는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지수 대비 더 빠졌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잘 버티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전체적인 헬스케어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우위, 그중에서도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경기 침체에도 결국 이쪽으로는 돈을 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이 최근에 또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상승이 그저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작용 느낌으로 올라가는 것 이상이 되려면 결국에는 실적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약간 회귀하려는 성향이 나온다면 이 바이오시밀러가 세계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줘야 될 텐데 뭐 그런 소식이 있나요? 네, 그동안 이 종목의 셀트리온의 성장은 레미케이드부터 시작으로 해서 소위 이제 시장에서 큰 메가약이라고 하는 그런 약들의 복제약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에 좋은 가격, 그다음에 글로벌 런칭도 성공하면서 쭉 계속 업력을 넓혀왔던 것 자체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죠. 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도 미뤄지거나 아니면 시장에 예상했던 이 시장 진입 시점, 시장에 진입해서 매출을 확대하는 시점이 계속 이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미국 시장의 진출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플라이마라고 하는 저 약이 곧 허가 신청을 득해서 내년도에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그동안 닫혀있던 추가적인 성장이 멈춰있던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품목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면서 론자의 약을 대량 생산했던 부분이 이익을 오히려 떨어뜨렸었는데 이제 그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론자의 대행 생산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익률을 떨어뜨렸던 부분은 오히려 줄고 반대로 유플라이마나 아니면 램시마 SC의 추가적인 확장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늘어난다면 지금 30% 아래로 떨어져 있는 영업이익률이 내년에는 다시 40% 혹은 40% 후반대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 이런 그 약들이 추가적으로 품목이 더 늘어나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최근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만 원에서 14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이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대로라면 저희 반등의
기대치를 조금은 더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걸 마냥 막 높게 생각하기엔 좀 부담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13만 9천 원에서 18만 원 육박하게끔 한 달 정도 사이에 올라와 있고요. 목표치 어떻게 잡으세요? 네, 목표치를 아주 높게 잡기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적 밴드의 하단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이 종목의 이익률이 올라가면, 그래서 이익률이 40%가 넘었던 때의 밸류와 이익률이 30%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밸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일부러 최근에 뭐 계속 PBR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PR을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 론자 생산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많은 돈을 들였던 이 코로나 치료제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지금 PR 기준에서 한 50배 넘게 유지됐던 것이 28배, 9배 수준까지 급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내 품목도 늘어나고 이익률도 40% 이상으로 확대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일단 이 연두색선, 뭐 이게 지금 60배라서 전혀 낮지 않은 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익률 개선,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예전 밴드의 하단선 부근까지의 반등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가 뭐 20만 원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는데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 반등한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사시기보다는 어차피 이 시장에 단기적인 흔들림은 계속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정을 좀 받을 때 그동안 제약바이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약바이오를 전혀 편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하반기나 내년에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을 조정 시에 편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전에 움직였던 역사적 밴드의 하단 부근. 전에는 빨간색을 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빨간색 쪽으로 내려왔다면 그러면 이익률이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적어도 연색선 부근까지 한번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다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보다는 추가 조정이 좀 나타났을 때 편입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들어 기관 측에서도 금융투자 투신권을 중심으로 6거래 연속해서 사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자동차 쪽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머스크가 지속될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뭐 현대차 잘하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 날렸고 또 주말 사이 블룸버그는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야금야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또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 영향 등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또 반짝하게 날까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하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싸게 팔고 있는 그런 차들은 조금 논외로 하고 테슬라도 이제 모델 3, 그다음에 모델 Y, 그다음에 아이오닉 5나 EV6 이런 계열의 조금은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이의 가격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자동차들의 품질에 있어서 지금 뚜렷한 경쟁자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테슬라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포인트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를 뭐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도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요인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워낙 낮은 수준에 있었던 것만큼 일단 빠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네. 오늘 이러한 반등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긍정적이고 또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지지만 과연 중장기적으로 자동차가 옛날의 영어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뭐 투자 비용을 예고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돈을 쓸 때는 좀 부담이고 이게 결실로 잡히는 순간부터 이득인 건데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바가 예전처럼 뭔가 가능성만 보여줬을 때도 이 종목에 베팅하는 그런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였을 때라면 이런 투자 계획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맞아요. 요소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2030년까지 매년 거의 10조에 달하는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데 물론 이 예정을 그대로 지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 정도의 돈을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받지 않고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대차의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발생할 거냐가 관건인데 양사의 지금 작년에 합을 봤을 때 한 10조 정도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도의 이익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의 이익률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현대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2030년까지의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현금 동원에 있어서 그렇게 큰 버든을 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뭐 UAM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도 언젠간 다시 할 거고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이 놓여 있는데 이런 투자 계획들을 어쨌든 계획상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원가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동차 같은 비싼 내구재는 결국 할부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좋은 추세를 하반기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투자 계획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인플레라고 하는 변수와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따른 할부 금융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현대차의 본질적인 투자 비용의 문제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내후년 정도에 이런 투자 비용을 전혀 뭐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이렇게 할 것 없이 계속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의원님께서 보시는 지금 현대차의 반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떨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좀 상단을 막아놓고 대응하는 정도로만 살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이 종목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의 최상단에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위험 요소는 일단 중국 자동차들이 수출을 시작했다라는 점 자체도 부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는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반등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어쨌든 밀려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익률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예전처럼 뭐 10배 이상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무리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투자에 계속 비용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익률을 견조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그런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단을 조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2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일단 한번 목표가를 잡고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더 이익률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도 올라오고 뭐 포드, 뭐 GM 여러 전기차들이 다 나왔을 때도 여전히 현대차가 궁극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나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은 하더라도 그 상승 여력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지난 하반기에 한 6개월 가까이 묶여 있었던 가격 라인입니다. 21만 원권 살피면서 저희 대응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현대차 오늘 두 종목에 대한 뷰 나눠주셨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김종회 위원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